자, 국산 목재로 생산된 단위 목제품의 분류 코드화 및 표준 규격화와 또 단위 목제품을 조합하여 제작된 목제품의 정과정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탄소죠. 고정 방안. 정과정 관리,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야겠네요, 이거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를 제가 얘기 드렸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글로 써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가확인증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된 도전왕국에서 이제 수상을 했던 거고, 이 아이디어가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여의도의 능률 컨설팅 협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질문 답변도 하고 해서 어떻든 1등, 2등, 3등까지 저는 3등 했습니다. 1등은 그때 상금이 3천만 원이고 1등은 근데 나오지가 않았어요. 선정 수준이 안 돼가지고 2등은 이제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3등이니까 750만 원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거죠.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거는 전문가들이 스크린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자, 소방청이랄지 이런 데 관계자분들은 이게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으로 그래도 검증이 된 거다는 것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제한 목표는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 저장고 목재 이용 확대 방안인데, 목재를 탄소 저장고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해서 NDC에서 국가 온실가스 이 NDC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UNFCCC에다가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몇 번째 수정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가에서 모든 분야가 다 이게 망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실가스 를 이제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모든 그러니까 산업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엔에서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랄까요? 총량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1인당 한 사람당 1년에 연을 애뉴얼이라고 하고 이어하기도 하는데 1년에 1톤의 CO2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상당 이산화탄소량, 이게 톤이죠. 요 정도를 보통 쓴다. 한 사람이 1년에 호흡이랄지 또 사람에서 나오는 많이 있죠. 호흡도 있고요. 또 메탄가스 나오죠. 또 샤워도 하죠. 등등.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고기를 먹죠. 고기도 다 이산화탄소가 거기 나오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톤인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오면은 사람은 건물에도 들어가고 학교도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일 정도를 배출하지만 실제 사회적으로는 이거의
10배를 배출해서 10이 되게 10 정도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는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대략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다 보니까 이게 5억 톤의 EQ는 이산화탄소 톤을 5억 톤을 유엔에서 할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18년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는 18년도에는 한 7억 톤이 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아마 6억 톤에서 7억 톤 사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근데 이거를 5억 톤이기 때문에 5억 톤에 맞춰야 된다. 그럼 5억 톤보다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낮추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억 톤까지 뭐 내리겠다고도 하고 넷 제로가 되면은요. 그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온실가스 흡수량이나 감축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넷 제로라는 게 뭐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서 이걸 제로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배출량은 흡수량을 빼고 말하거든요. 근데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거를 이거를 뭐 순배출량이라고 부릅니다. 순배출량이라고 부르는데 순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능할지 솔직히 말하면요. 전문가들이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문가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은 불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유엔을 보고 전 세계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2050년 되기 전에 2030년까지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준 연도를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기준해서 4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것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2018년 기준에서 40%를 감축하겠다. 40% 이상을 감축했다고 했다가 이상을 빼자고 또 막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이것도 참 이상해. 총 배출량으로 했고요. 요거는 또 순 배출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뭔가 안 맞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약간 야루를 부렸는데 약간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음 얘기할게요. 왜 이거는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하니까 했는데 이걸 국제사회가 이걸 인정해 줄지 그건 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요. 이 얘기는 제가 그 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이 온실가스 이쪽을 이제 상당히 심도 있게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든 뭘 할 것인지 제가 아무리 봐도 목재밖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에너지 전략 기술이랄지 CCS랄지 US랄지 이게 이제 그 카본 캡처 스토리지. 그러니까 그 탄소 포집 기술인데 탄소를 포집해서 땅 속이나 심해 바다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혹은 이거를 그러니까 활용해서
CO2도 보통 활용되면 안 돼요. CO2도 우리 소화약제도 CO2가 있고 뭐 활용할 수도 있고 바로 이제 그 카본 캡처해서 어떤 묻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의문이에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굴뚝으로 나가는 CO2를 갖다가 냉각해서 액화해서 뭐 바다 밑으로 집어넣겠다. 이거 말은 독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됩니다. 절대 이걸로는 넷제로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줄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탄소 목재, 탄소 동화작용,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 동화작용은 정말로 이거는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아마존 밀림이 없어지고 있고 자꾸 우리나라의 지금 국토 면적이요. 국토 면적이 얼마냐면은 남한만 하면 한 천만 헥타르입니다. 1헥타르가 만 해배, 만 제곱미터니까 만이 4개죠. 만. 거기다가 또 만을 또 곱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점 찍고 얼마? 이게 천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제곱미터예요. 맞나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제곱미터. 이 세 개를 지하면은 세 개 지었나? 이렇게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억, 1억 킬로미터. 자, 1억 이 정도 돼요. 근데 헥타르, 그래서 이제 헥타르를 많이 써서 너무 숫자가 크니까 헥타르를 쓰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산림 면적이 630만 헥타르니까 산림 면적이 65%가 아니라 63%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산림 면적이 70%라고 배웠거든요. 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70%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65% 됐다가 이제 63% 자꾸 이게 떨어지고 현재 산림 면적이 줄어든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밀림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림 면적이 줍니다. 그러면 산림 면적이 주면은 지금 이산화탄소 고정이 되겠느냐? 온실가스의 대표가 이산화탄소니까 고정이 되겠느냐? 여기 이 이퀴벌런트한 것은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가 CO2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가 많죠.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가 이거는 CO2만 있는 게 아니에요. CO2가 제일 많긴 하지만 N2O 아산화질소랄지 메탄이랄지 또 PF 과불화탄소라고 그래서 우리 그 반도체 공장에 많이 쓰는데 HFC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요거는 냉매로 많이 써요. 대체 냉매죠. 그다음에 SFX 육불화황. 요 6개가 이제 온실가스인데 이걸 다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규제하면은 온실가스 규제는 거. 이 중에 이제 요거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란 것은 이걸 주로 말하고요. 그러니까 탄소 그까지 말할 필요 없는데 탄소 중립은 요거만 가지고 따지는 게 탄소 중립이고요. 넷제로는 이 전체 온실가스 전체를 가지고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의미는 다른데 그 의미가 약간 다른 거를 의식하지 말고 넷제로가 탄소 중립이다. 니꼬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산림이 없어지겠다. 불도 타지만 산림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무 하나가 그 탄소 고정량과 시간을 가지고 뭐 년으로 하든가 하면은 나무 하나가 심었을 때 이게 이제 심었을 때 이 작은 게 이제 이렇게 커져서 나무가 우람하게 자라니까 이렇게 이제 탄소 고정도 자기 몸에다가 탄소를 고정하는 게 이렇게 되다가 언젠가는 일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탄소 고정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 시점이 보통 뭐 20에서 뭐 30년 잠자더라도 20, 30년 지나면은 거의 모든 나무는 더 이상 가치가 그 탄소 고정, 탄소 흡수원으로 역할을 못 한다 이거죠. 낙엽 정도만 이제 하는 낙엽 같은 거는 뭐 산불만 더 나고 또 낙엽이 썩으면 또 메탄이 나와요. 메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따져봐. 그거는 온실가스 고정이 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낙엽은. 그러니까 목재에서 이제 고정이 되는데 이게 되면은 이게 이 시점에서 벌목을 해서 식목한 다음에 벌목을 해서 이거 베어내야 돼요. 반드시. 베어내고 다시 베어내면은 그 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을 고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죽어있는 나무예요. 근데 오히려 죽어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합니다. 탄소를 고정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있는 거는 작은 거에서 커지니까 맥시멈일 때 죽잖아요. 그럼 이거를 산에다 계속 놔두면은 그 뭐합니까? 아무짝도 필요. 산은 나무를 기르는 장소지 죽은 나무를 갖다가 산에다 거의 크지도 않는 늙은 나무를 산에다가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베어서 산이 아닌 일반 땅에다가 깔아야 돼요. 그냥 깔면은 그것도 썩으니까 방부제에서 깔아놓든지 그럼 그건 좀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든 집을 짓든 보도를 만들든 뭐를 하든 나무로 이것저것 뭐 가구를 만들든 해서 육지에 깔아라 이거야. 바다에 깔면 좋은 바다는 깔 수가 없잖아요. 깔아라. 근데 이때 고정하는 이 면적보다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100년을 고정할 수 있게 여기서 이 면적이 훨씬 커요. 수천 배가 커. 이거 이따가 다음에 계산해 볼게요. 요 면적보다 목재로 고정하는 이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산속에서 산림으로 통해서 나무를 길러서 고정되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보다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목재로 태우지 않고 고정할 때 우리가 고정되는 CO2량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아마존 밀림이 없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무를 생산해서 그만큼을 태우지 않고 고정하면은 그게 훨씬 수천 배의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는 제가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면은 뭐 대충 하니까 정성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해서 그래. 이것도 지금은 이제 뭐 말로 하지만 좀 이따가 이제 몇 번 지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가지고 수치로 다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고정된 건 숫자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산림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630만 헥타르로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충분히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지금 방법을 못 찾는데 방법은 바로 이거 유일하다. 제가 말한 이 방법 말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전문가도 제가 말하는 이 시스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다면은
한번 얘기하고 싶은 그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못 찾고 있어요. 물론 말은 너저분하게 모든 전문가에 대해서 여러 영역을 다 섭렵해서 NDC를 만들었지만 다 소용없다보다도 효과가 많지 않다. 가장 국가가 현재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하지 않는 이 부분, 목재. 다른 쪽은 신재생 에너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고 뭐 자동차고 무슨 그 방법론 개발이 다 됐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많이 돼 있더라고. 근데 무슨 중앙 집중식에서 지역 난방 해가지고 또 이게 탄소 고정, 탄소가 절감이 된다. 온실가스가 이러해서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실제 개발은 되지만 그걸로 효과가 있느냐? 정량적으로. 다시 말해서 탄소 중립을 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목재밖에 없다. 이 얘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실 분들은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시간을 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지금 요번에 영남 지방에서 지금 산불 피해 면적이요 5만 헥타르예요. 헥타르인데 5만 헥타르면은 국토 면적의 얼마예요? 1000만에 5만이면은 0.5%예요. 0.5%. 산림 면적이 한 0.7% 정도 되겠죠. 엄청난 겁니다. 0.5% 산림 면적이 거의 0.7%는 어마어마한 그 면적이 불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제가 한번 정부 쪽에 얘기하는 게 일단은 시범 사업 하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 베드 개념으로 어떻든 시범 사업을 하자. 시범 사업은 제가 얼마로 100만 요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제 100만 1헥타르가 이게 만 해배인데 요거는 한 3,300평이거든요. 이거는 대충 글쎄 꼭 맞지 않아요. 대충 이거는 한 일정이라고 하는데 산 조그만 산 갖고 있는 사람 보면 3정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있고 조금 크면 10정 정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헥타르가 한 정확하지 않아요. 1정이라고 하는 우리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인이면은 만을 빼버리면 이게 100헥타르거든요. 100헥타르 정도로 제가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했지만 100헥타르면 지금 산불난 면적의 몇 분의 몇이요? 5만 분의 100이니까 5만에서 100이면 몇 프로야? 이게 500분의 1인가? 500분의 아니다. 5만에서 100이면은 500분의 1이네. 500분의 1. 맞죠? 50분의 1인가? 5만에서 100이니까 500분의 1. 산불 면적이 500분의 1만 좀 시범 사업 해준다면은 이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건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인트로에서 얘기 드린 거고. 제안 배경은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 저장고 목재 이용 확대 방. 목재를 많이 이용해야지 고정이 될 거 아닙니까? 목재에다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고정하겠다. 목재 안에는 보통 목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kg의 목재면 여기에 탄소가 5kg 있어요. 10kg의 우드 중에 5kg의 탄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보통 정확하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만큼의 탄소 고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림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법이 있고 전략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더 서포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한배경 살림이 늙어요. 늙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삶이 늙었죠. 그리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아무 나무는 막 그냥 뭐 신목이를 심어가지고 지금 소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이제 송진 때문에 이제 화재 나면 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를 심는 게 낫고요. 빨리 자라는 나무. 그래서 제가 활엽수 중에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에서 오동나무를 선택을 했어요. 뭐, 그거는 나쁘게 전문가하고 또 협의를 해야겠지만, 빨리 자라고, 또 아주 빨리 자라더라고요. 한 10년이면은, 보통 20, 30년 걸려야 배는데, 그건 10년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령화 되니까 뭐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거의 안 하니까 이제 흡수하는 능력이 이제 저하되니까 베야 된다. 그래서 50년 이상 되면 무조건 50년 이상 된 나무가 많거든. 100년 된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를 빨리 베야 돼. 베야 되고, 이거 베어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이오매스는 이제 이걸 태워버리면은, 태워버려도, 석유나 화석연료를 적게 쓰니까 그거는 신재생에너지에서 바이오 에너지로 이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는 이제 그쪽이 아니니까 우리는 태우지 말고 그거를 목재로서 어떤 그 방부 처리도 하고 해서 어떤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탄소를 고정하게끔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목재 자체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뭐 그거는 활용이 안 되면서 저장하니까 아무래도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목재로 어떤 제품 뭐 어떤 가구랄지 목조주택 같은 데 대표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만 뭐 케이스도 다 목재로 하고 목재를 최대한 좀 경제성 있게 활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 주제는. 그래서 목재가 아니라 탄소 저장고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탄소를 저장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는 연간 64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6억 톤 정도 배출하는데 그거를 2030년에는 한 4억 몇천, 4억 얼마로 지금 40% 줄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겁니다. 중에 이제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것도 트럼프 때문에 문제가 있죠.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또 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이제 뭐 제가 볼 때 엑스모빌하고 같은 어떤 그 입장을 취하는데 이 우주에서 지구가 어떤 유형하기 때문에 뭐 태양도 있고 그래서 지구의 기온 온도의 변화는 이건 자연스러운데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코아 남극에서 이 얼음 코아를 뚫어서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트럼프 측에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엘고하고 두 사람이 다른 입장인데 온도가 변하는 거 보니 온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O2 농도가 올라갔더라고요.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CO2 농도가 온도가 올라가고 나서 CO2 농도가 올라가더라. 온도하고 CO2 농도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CO2 농도가 증가한 것이 먼저 온도가 올라가니까 CO2 농도가 증가하더라. 이게 팩트인데, 그러니까 뭐 CO2는 죄가 없다.
우주를 유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지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지구 온난화는 그 죄가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 이게 맞는, 이게 이제 정밀하게 이거를 분석하니까 이렇게 나와버린 것. 옛날에는 같이 가는 걸 알았었는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편차를 뒀지만 살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IPCC에서 하는 입장은, 이 전문가들이 이 그룹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그 전에, 뭐, 몇만 년 전에, 굉장히 이게 사이클이 길거든요. 그 전에 인간과 같은 어떤 문명 세계가 있었냐. 우리와 같은 문명인은 없었죠. 그때는 자연적으로 됐지만, 작금에 현재 일어나는 이 CO2 농도가 그 280ppm에서 지금 400ppm 넘어갔어요. 450ppm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넘었지만, 현재 요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때는 인간이란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수억 년 동안 땅 속에 있던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을 캐가지고 단 100년, 200년도 안 돼. 100년 만에 그거를 연소시켜서 이 CO2 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이거하고는 아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 지금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해서 인간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빙하기가 뭐예요? 간빙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온도가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니까 지금은 이게 온도가 올라갈 시기가 아닌데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온실가스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논리인데, 트럼프 같은 그런 입장은 전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큰 강대국이 미국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나머지는 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거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한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배출하지만, 30억 톤만이 이제 자연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뭐 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난번에 했지만, 그 C6H12O6가 나오면서 CO2하고 물이 6몰씩 해서 여기서 6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즉 이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그죠? 비저블 라이트에서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생기는데 나무가 이제 커지는데 산소를 식물은 만들어내죠. 사람은 우리가 모든 걸 산화하면은 산소가 소모되거든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 화학적으로 이게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계속 산화가 일어나 세포라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필요하고 대사 생성물인 CO2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를 흡입해서 헤모글로빈을 이제 각 세포에 공급하고 다 세포에서 찌꺼기가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서 허파에서 교환해 가지고 이제 밖으로 CO2를 내죠.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CO2를 뱉어 놓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 같은 동물인데 식물은 반대로 CO2를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이 잡히고 지구 환경에서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 농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도 올라가지만 여러 생태계에 문제가 돼. 이거 생태계 문제되는 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하급수로 또 올라가요. 물속에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또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많이 썩어요. 또 썩기 때문에 썩으면 또 온실가스 나오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온실가스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산업화 이후에 이미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2도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1.5도에서 뭐 억제를 한다는 이게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미 지금 현재 올라갔어요. 현재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 북극과 남극이 차가워야 되는데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이 냉면 이게 북극이랄지 얼음이 쪼개져 가지고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이 차가운 그 냉면이 확장돼서 지금 4월 달이 다 됐는데도 눈이 오고요.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얼음이 한 군데 있으면 이게 영구 동토층이니까 이게 단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쪼개져서 이게 바다에 떠다니기 때문에 차가운 면이 지구에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게 다 녹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 겨울은 더 춥고 눈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게 또 녹으면 이제 큰일 나죠. 그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 전에 이미 5대양 바다 해수면 해수면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구는 이렇게 판 구조로 이 판과 판들이 다 만나서 판들이 속에는 저 액체거든요. 겉에만 약간 딱딱한 지표만 그 판인데 판들이 움직이면 지진과 뭐 화산 폭발이 되는데 지금 5대양, 태평양, 대서 인도양 모든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수면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져서 다시 새로운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판들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이 잦아요, 옛날보다. 제가 볼 때는 IT 때부터 제가 IT 지진부터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제 체험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랄지 해일이랄지 쓰나미랄지 이게 이제 잦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 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재편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기후변화가 이거 뭐 옛날하고는 온도가 변하면은 결국 바람이 변하고 많은 게 변해요. 무슨 산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30억 톤 나머지 차이인 34, 이 차이가 빼면 이거 되겠죠.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돼요. 줄여서 이걸 줄여야 넷제로가, 이거를 줄이면 넷제로가 되는 거예요. 탄소 중립 되는데 이것이 줄이지 뭐 계속 대기 중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CO2 농도가 증가해서 이 사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천연 콘크리트보다 목재로 하자. 내재 에너지란 것은 어떤 재료가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냐 이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가 있죠. 그럼 용광로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것이 내재 에너지예요. 콘크리트도 이게 만들려면은 뭐 시멘트 들어가고 이렇게 자갈 들어가고 뭐 모래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든 배치 플랜트 해야 돼. 거기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콘크리트가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게 내재 에너지예요.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내재 에너지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환경부가 많아지는데 광합성은 진짜 이거는 인간에게 신이 준 에너지가 안 들어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지구 환경에. 광합성에 의해서 이 뭐야? 목재겠죠. 목재라고 해야겠죠. 1m 함성에 250kg의 탄소를 저장한다. 이 목재. 이거는 1m 30이면 1m 30이면은 가만히 있어 봐라.
1m 3승이면은 비중량이 얼마죠? 목재가 메다 3승당 몇 킬로냐? 물은 1000kg이에요. 물보다도 목재가 가볍죠. 그죠? 물보다 목재가 가벼워서 이게 목재의 비중량이 500kg, 1루벤 500이라면은 요게 500kg인데 500kg의 우두 중에 킬로그램 우두 1kg이 탄소 몇 킬로그램 들어있어요. 0.5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곱하면은 250이 되는 거예요. 250kg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쓰자. 목재로 숟가락도 목재, 젓가락도 목재면 더 좋겠어요. 밥그릇도 목재, 상도 목재, 이것도 목재, 저것도 목재, 이런 것도 목재로 만들면 좋겠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싸니까 이 플라스틱이 목재를 많이 쓰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목재 생산할 때 베야 돼. 산의 자연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돼요. 나무를 성장이 멈추면 무조건 베내서 새로 심어야지 계속적인 탄소 고정이 되는 겁니다. 나무를 베고 심고 해야 돼. 알겠어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제안 내용이 목재 제품 가구 같은 거죠. 생산과 유통을 좀 또 사용이나 해체, 폐기, 이게 정과정, 정과정이냐. 목재를 만들었을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정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그래서 일단 목재를 많이 사용하려면 규격화하자. 이러한 어떤 상이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 규제, 상판, 요것 판도 규격화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거 다 하나하나를 규격화해서, 규격화하는 이유는 생산을 규격화하니까 많이 대량 생산하겠죠. 또 하나는 규격화하면서 거기다가 마킹을 해요. 코드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탄소를 고정하는지 소비자가 다 알고 추적하고 그걸 나중에 인증받고 인센티브까지 받는데 유리하게끔 규격화, 코드화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단위 목제품이고 요거는 전체가 조립 목제품이에요. 그래서 단품은 이거는 이렇게 조립 안 하고 하나로 그냥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다 규격하자 이거죠. 그래서 인증하자. 인증기관을 두고 우리 인증을 많이 하죠. 평가에서 먼저 이건 옛날 예비 인증이라고 했는데 아직 용어가 제가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본인증이라고 그랬죠. 본인증.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는 내가 목재를 이만큼 가져왔으니 이거를 집 짓는데 자재로 쓸 것이다. 그럼 그거를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인테리어 공사하면 거기도 목재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인증 받고 해서 후인증 시 이제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선인증한 것은 데이터만 남고 후인증할 때 이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걸로 인센티브를. 인증 대상, 인증 결과.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겠다는 얘기지. 목재의 생산, 육림, 조림, 심고 기르고 하는 거, 또 산불 방제에서 이런 데 이제 민간 투자를 유인해. 민간이 투자해야지 정부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민간이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자본은 경제입니다. 어떤 돈을 벌 수 있다 하면 무조건 누구나 투자를 하죠.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든 목재를 많이 활용하고 소비를 촉진해야지 그 정도 많이 되겠죠. 목재를 많이 태우지 말라. 목재를 태우지 말고 어떻든 실생활에 많이 활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목공소에서 이제 제작해서 완제품을 소비자한테 이제 공급했는데 do it yourself라고 그러죠. 요새 이제 자기 스스로 가구 목재를 목재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상으로 이제 목재의 표준 규격화된 단위 목재품 구입해서 그걸 조립해 가지고 이제 어떻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립 공장에서 하든지 그거는 뭐 관계없죠. 그 나무는 벌채되는 시점부터 탄소 흡수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대신 흡수는 안 돼. 탄소 흡수는 안 되지만 이미 흡수돼도 자기 몸에 고정된 탄소는 그대로 있죠. 고정력은 있죠. 그러니까 벌채되는 순간 흡수는 없어지만 고정은 할 수 있죠. 고정하겠다는 얘기죠. 고정이 말이 고정이 없네. 목제품을 만들어서 태우지 않고 하면은 흡수는 더 이상 안 되지만 이미 그 흡수된 그 탄소량이 그대로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죠. 10년, 20년, 30년, 뭐 어떤 건 100년까지도, 1000년은 하면 좋고, 1000년까지는 쉽지 않지만, 어떻든 하겠다. 그리고 다 평가하겠다, 그거를. 1000년도 목재가 가긴 갑니다. 잘 관리하면. 근데 목재는 이제 썼기 때문에 춤 같은 거, 이런 걸 잘 관리하면 돼요. 이제 국산 목재를 한 것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합니다. 어쨌든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거를 위주로 많이 제가 기술했어요. 없는 거. 현재 관계 법령에 나와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형상과 치수를 좀 다양화시켜서 그렇게 단위 목제품을 생산하자. 규격을 표준 규격을 해서 거기 재료의 물성이 뭐 단단하냐 무거냐 치수가 어떠냐 형상이 어떤 동그라냐 네모지냐 조립 결합 방법 또 표면 처리가 매끄럽냐 아니면 어떤 그 니스를 발랐냐 어떤 뭐 페인트를 발랐냐 제조 일자 생산지 탄소 측정 얘기 중에 요거 들어갔다가 코드화해서 코드를 표면에 마킹한다. 불도장 찍듯이 표면에다 마킹해서 나중에 인증 평가하는 하면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주택이나 목조 주택, 목조 가구, 목조 담당, 목조로 된 데크, 생활용품 많죠. 어떤 디자인 작품, 뭐 예술 작품도 있을 수 있고 조형물, 조형물도 목재로 했으면 좋겠어요. 목재로 옛날에 조형물들을 건물마다 요새는 없어야 되는데 건물마다 다 조형물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그 금속보다는 목재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 목재로.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기업 간 거래나 어떤 그 B2C 어떤 직접 소비자하고 기업 간 거래로 해서 이 어떻든 목제품을 어떤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을 시켜주자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을 누구나 손실 만들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소비를 좀 늘려보자. 또 생산과 유통 체계를 좀 체계화하자. 플랫폼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조 건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많이 나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국가의 탄소 개정 시 탄소 축적량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조 주택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되고 있는데 목조 주택 말고는 안 돼요. 제도권 밖에 아직 인정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내외장재, 뭐 인테리어 할 때 필요한 데크보드, 가구 이런 것들은 아직 탄소 축적량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인정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코드화하자. 그래서 이걸 평가하고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 제도를 갖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목제품 온실가스 정보 체계라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끔 하고 열람도 하게끔 하고 평가도 할 때 여기서 다 이제 하는 거죠. 모니터링도 되고. 셋째는 목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떻든 규격화하고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런 목제품을 가정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 치매 노인도 이제 아무래도 치매 예방하는데도 활용할 수 여러 가지로 좀 이걸 활용하자. 교육적으로도 활용하고 그러자 이런 얘기죠. 넷째는 이 단위 목제품, 규격화된 단위 조합으로 된 이 목제품을 어떻든 탄소 고정량, 축적량을 어떤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자. 탄소 마일리지나 탄소 포인트 같은 걸 주자. 기업은 상세 배출권을 주자. 상세 배출권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인증된 목제품, 그러니까 그 코드와 인증을 받은 목제품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게 해서 그 유지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대로 또 목제품 나중에 해체나 폐기할 때도 다 이걸 멀쩡하게 회수해서 재사용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우드 펠릿을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최대한 활용하고 하자, 재활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번 단위목제품 규격화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규격화하자. 규격으로 생산해서 이거를 그 단체 규격도 되고 국가 규격도 되고 세계적인 우리가 규격을 만들자. IOC 규격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아직 없어요. 빨리 해서 국제 규격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코드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분류 코드에 생산을 하면은 그 코드에 따라서 코드만 딱 찍으면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게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온실가스 정보 등록을 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인증 마크와 분류 코드를 목적은 새겨는 불도장을 찍는 방법과 QR 코드를 붙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생산되는 단위 목제품은 유통 물류 기지에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또는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로 어떻든 전달되게 하자. 그러니까 유통 물류 기지를 두자는 얘기죠. 물류 창고 같은 물류 기지를. 또 목조주택이나 이런 거 쭉 했는데 설계도 표준 설계도를 좀 개발하자. 알고리즘이랄지 어떻든 표준 설계. 그래서 설계도로부터 조합에 완성할 수 있으니까 설계도면은 3D나 BIM 알죠? 이렇게 하면 권장을 이것 앞으로 우리 이제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건물 지을 때도 3D나 특히 BIM은 많이 지금 요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제 표준 설계도를 해서 제공하자 이런 얘기고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DI로 제작할 수 있게 하자 손쉽게 같은 얘기입니다. 또 분류 코드가 마킹이 된 그 단위 목제품을 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제품을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생각은 아니게 요거만 이게 더 있겠죠. 거기에 이제 보유자라고 그랬는데 소유자랑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탄소 축적량을 평가해서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서 인증받으면 평가해서 인증받은 그 양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또 산림청은 단위 목제품과 또 조합에서 구성된 여러 가지 목제품 탄소 축적량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과 운영기관. 인증기관은 이제 몇 군데 있을 때고 인증기관을 또 관장하는 운영기관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인증기관이 5개다 그러면 운영기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 당연히 이거 하겠죠. 나중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을 거는 뭐 정부 부처가 알아서 뭐 하시란 얘기예요, 그거는. 또 산림청은 목제품의 탄소 총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 검증,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목제품의 온실가 정보 체계인데 이거를 구축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 서버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탄소 흡수원 정보 체계랄지 온실가 종합 정보 관리 체계는 이거는 산림청 쪽이 아니고 국토부 쪽에 이거는 그 산림청 쪽이라고 국토부 쪽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통합해도 될 것 같아요. 단위 목제품 하나하나는 그 표준 규격으로 해서 어떻든 되고 이것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목제품에다. 그래야지 소비자가 알죠. 내가 구입한 단위 목제품이 어느 정도 탄소를 고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별게다. 그릇까지도 나무 그릇 쓰자. 나무 용기, 숟가락도 나무, 저건 나무.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나무를 많이 활용하자 이거죠. 도시락도 나무 도시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도 그런 별거 아닌 단품, 뭐 별로 아닌 단품도 마크를 주자는 얘기죠. 그죠? KW라고 코리아 우드라고 하는 이걸 마크 예를 들어 이런 걸 넣자. 그래서 어쨌든 그 보유자라고 하면 좋겠죠. 목제품 보유자는 목제품 이걸 축제 평가 인증 받기 위해 선인증, 본인증, 선인증 또는 후인증을 이게 예비 인증이죠. 이게 본인증이고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선인증은 예비 인증이라고도 내가 했는데 이거는 그 목조유택 같이 고정된 목제품과 또 노출되지 않아 그 매립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후인증 하려니까 힘드니까 그것들은 미리 선인증 받고 그 데이터로 확보하라는 얘기죠. 또 후인증, 이 본인증으로부터 분류코드 확인이 곤란한 목제품의 경우에는 본인증이 안 되니까 예비인증에서 미리 받아라. 받아야지. 그 받아야 본인이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인증 받은 거는 후인증이 시 반영된다. 선인증 가지고는 인센티브 안 줘요. 선인증 받아놓고 그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죠. 후인증할 때 그거를 꺼내와서 같이 합산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본인증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증이죠. 후인증은 어떻든 여러 가지 소유자 목재를 사용한 모든 목제품의 탄소 영향을 평가받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탄소 마일리지나 탄소 포인트 같은 것을 기업은 상세 배출권도 되겠죠. 그래서 가구 여러 가지 주방 인테리어 이것들을 어떻든 그죠? 다 모든 합산해 가지고 합으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제품 탄소 추정량 토탈 어큐뮬레이션 가보는 이거 그 1년간 목제품 여기 어떤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얘 따로 여기 돼 있죠. 얘 따로 해가지고 각각 이게 CI죠. 각각 이게 뭐 C1, C2, C3, C4, C5 하면은 그죠? C1 곱하기 이건 똑같이 저장 그 보유 기간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집에 이게 하나 있고 이게 C1이고 또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요러한 뭐가 또 나무로 된 뭐가 있다. C2라면은 얘는 T한 만큼 가지고 있다가 폐기했고 얘는 T2 시간만큼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했으면은 C1, T1 플러스 C2, T2로 바로 토탈 어쿠레이션 카본 총 탄소 축적량을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톤 얘기는 안 하겠다. 톤은 너무 크니까 킬로그램 정도 탄소 1년에 그러니까 얘들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1년이 지나죠. 1년 동안 이만큼 고정했다는 얘기죠. 2년 했다. 그럼 곱하기 2년. 그죠? 이게 만약에 뭐 5다. 그러면 5이 10만큼 요거를 평가해 주겠다. 요걸로 인센티브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위연 1년 동안 탄소 축적량에다가 그 축적 기간을 소유기간 곱하면은 그게 축적량으로 해서 요걸로 평가를 하겠다. 요걸로 평가하고 인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선인증과 후인증의 인증 결과는 온실가 정보 체계에다가 목제품 등록을 해서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고 뭐 그러겠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후인증, 본인증 이걸 받으면 이제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 마일리, 크레딧 등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그 소유자, 보유자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후에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가구를 하나 해서 지금 25년 뭐 4월 달에 이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럼 구매한 영수증이 있지.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그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27년 4월 달에 이거를 인증받겠다 하면 이게 2년 동안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4kg입니다. 탄소가 1년에 그러니까 이거 1년 동안 4kg을 계속 보유했다. 그러면 2년 동안이니까 4 곱하기 2 kg C만큼의 그 평가를 받고 요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3년 있다가 30년 4월에 또 이거를 평가를 받아. 그러니까 4 곱하기 또 3이 되겠죠. 여기서 한번 받았죠. 본 인증을 받았죠. 후인증. 여기도 후인증 또 받아요. 한 번 받았고 2번 받았죠. 계속 보유하면은 2년 거 받고 3년 거 받고 그죠? 또 하면 계속 받겠다니. 물론 내가 이때 신청 안 하고 이때 신청했다면은 이게 이제 5년 거를 한꺼번에 받는 5년 곱하기 4 곱하기 5년 거를 받는 거예요. 20을. 예? 그건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건 뭐 1년마다 받든 몇 개월마다 받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인증 수수료가 더 드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죠. 뭐 별거 아닌데 그렇게. 또 국산 목재 소유자는 뭐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해서 국가로도 받을 수 있다. 후인증을 통해서 인증기관에서. 근데 여기 목제품의 탄소 축적량은 조림, 그러니까 식목에서 육림, 벌목까지는 산속의 산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그 산림 소유주가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산림 소유주가 이미 받았어요. 축적 요걸 해서. 그러니까 이미 부여 받았어요. 또 목재를 가지고 이제 목제품으로 이 제재소 같은 데는 가공하는데 거기도 줘야 되지 않냐. 근데 목재 제재소나 목재를 가지고 뭘 만드는 회사는요. 내가 10원짜리 가지고 20원을 만들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지 말자.
가격의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굳이 생산자하고 유통하는 사람, 이런 사업자들한테는 굳이 이거를 평가해서 인정해서 그거를 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뭐 주겠다면 주지만 그거는 그럼 몇 년 고정인 걸로 해야 돼. 어려우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거는 거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주지 말고 소비자, 보유자, 소비자, 일반 사람이 우리 집에서 목조주택을 지었다든가 목조 가구를 했다든가 그 사람한테 다 주자.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다 주자. 기간을 그 사람한테 다 넣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 아니다 그러면 뭐 중간에 있는 생산자나 가공 생산자나 유통하는 사람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면 뭐 주는 거지 뭐. 그럼 뭐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증받은 우체국은 보유자, 소비자죠. 보유자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CDM 사업, 크린 디벨롭먼트 메도드 개발 체제, 청정 개발 체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든 보통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NX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아무래도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니까 선진국이 후진국에 가서 여러 가지 감축 사업을 했어요. 감축 사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가지고 감축된 결과를 이리 가져오는 거예요. 후진국에 주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투자했으니까 후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서 그 크레딧을 선진국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그 배출권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 그게 CDM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뭐 깊이 있게 알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할당 배출권을 주는데 그거가 부족하니까 나 더 배출할래. 그러면 상세 배출권으로 이제 해결하라는 얘기죠. CDM 사업을 하든지 상세 배출권으로. 그래서 그러한 그 외부에서 사업하는 그 방법론, 감축 방법론을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서 그 방법대로 해야 돼. 이 개발은 결국은 UN, FCCC에 그대로 보고해야 되니까 잘 그 개발해야 돼. 방법론을 개발해서 유엔에서도 그걸 평가해서 충분히 인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또 인증기관 신청이나 인증 신청에 의해서 이거 참 기업의 사업장, 음식점, 카페에도 그 인증 결과를 표시하고 어떤 인증패 같은 거 주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있겠죠. 기업도 이제 그만큼 좋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택의 세대별로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을 이렇게 공개하듯이 목재의 탄소 축적량을 평가해서 그거를 녹색 목재, 내가 말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 실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인증을 해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같은 이런 등급을 줘가지고 그 등급된 그 인증 패를 갖다가 입구에 딱 걸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커피도 더 많이 마시겠죠. 가면 그쪽으로 많이 가겠죠. 음식점도.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국산 목제품으로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여러 가지 주방 가구로 했을 때 대하여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단위 바닥면의 땅 총 탄소 축적량으로 해서 요게 얼마 값이 나왔다. 이게 클수록 좋아요. 이 값을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요 숫자. 그래서 이게 크면은 최우수. 그러니까 최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으로 이 등급을 매겨라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바닥면에 따른 총탄 추진량이 20일 경우 탄소 축적량이 온실가스는 그 이산화탄소죠. CO2니까 C가 12고 이게 O2가 30이니까 C가 20kg C per 메다 자승인데 킬로그램 C가 킬로그램 CO2가 얼마냐면은 더하면 CO2가 44죠. 44kg의 CO2가 탄소는 10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73.3이 나온다. 킬로그램 CO2 per 메다 자승이다. 요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요걸 평가하겠다. 또 정보가 불분명할 때는 그냥 중량을 계측해서 50% 때리자. 목재의 중량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아까 50% 정도는 탄소로 하고 만약에 숟가락이 많아. 젓가락이 많아. 그거 해보니까 100kg 한 뭐 10kg이 나왔어. 젓가락 목기 같은 게. 그러면 대충 50%를 때려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5kg 요걸로 보고 여기다가 C분의 44 하면 어때요? 킬로그램 CO2 per kg C니까 이걸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20이면은 10이 되고 10이면은 여기에서 요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보통 0.5로 그냥 정확하지 않은데 보통 목재 중량이 0.5가 탄소 무게로 그냥 대충 봅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렇진 않아요.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얘기. 인지기관이 그 인증해 준 대로 되는 모니터링도 해야 돼요. 또 화재로 목제품이 이제 뭐 타버렸다. 수명이 다, 그럼 폐기하겠죠. 그때 폐기된 거는 회수해서, 단위 목제품 다시 분해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면 쓰고요. 아니면은 목재 펠릿, 우드 펠릿 같은 거에서 태우는데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매스로, 바이오 에너지로 이제 인센티브를 받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 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어떻든 시장을 어떻든 이런 것들이 사업화되고 업역이 이제 확장되면은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고용이 창출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도 있고 국가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 충돌이 없다. 이거는 뭐 이걸 하는데 기득권층도 있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기득권자가 없잖아요. 이거는 한다는데 다 돈 번다는데 기득권자인데 이거 하면 내가 돈으로 손해 본다 그럼 못 하겠지만 그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책 피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코드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무슨 치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어떤 코드 체계를 제정하자. 표준 규격 맨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장이나 QR 코드 아까 얘기했죠. 있고 생태계 구축. 앞으로 목재를 정말 이거는 뭐 국가가 다 할 수 없지만 기업이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류 기지나 물류 플랫폼 어떤 인터넷상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걸 지원해주고 3D나 BIM으로 하고 어떻든 그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수작업도 되고 이거 이게 설계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제작이 그러니까 그냥 평면도보다도 3D나 BIM을 하면은 그거 입체니까 입체를 보고 이게 조립이 쉬워요 이렇게 하면은. 표준 설계도면도 많이 개발하고 이거는 뭐 민간에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위탁 용역을 주든가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직접 제작하게끔 설명서 조립 순서 설명서들을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법령 제정을 해야 돼요. 법령 제정.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생산, 소비, 해체, 재사용 이게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있어서 추적 관리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자 이런 얘기고 아까 했던 얘기예요. 어쨌든 확보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인증을 받은 목제품 소유자에게 이 탄소보험 또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비슷한 얘기죠.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일정 규모 이상의 탄수장으로 주기 모니터링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폐기 시 수거 회수나 수거 시스템이 필요한 수거 그것도 뭐 업체가 하겠죠 물론. 그래서 재사용할 건가 재활용할 건가를 판별해야겠죠. 코드 표준 규격 위에 이걸 얘기 않고 위에 이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정성의 목표 이 제목이 이렇게 아까 했던 그대로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의 목표 나무를 사랑하자. 지난번에 나무를 사랑하자. 이게 표예요 표. 그래서 금속이나 이런 걸 대신해서 나무로 목걸이 펜던트 이거 고정이 얼마 되겠어요. 거의 미미하지만 팔찌 이런 것도 헤어핀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서 그거를 평가 인정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고치시키자 이런 걸 나무를 사랑하자는 표에서 우리 몸에 나무를 많이 지니자. 금속보다는 차가운 금속보다는 귀걸이, 목걸이, 펜던트, 팔찌 이런 거를 나무로 좀 있으면 어떻겠는가. 디자인을 물론 해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거 읽어보세요. 정성적인 목적. 정량적인 걸 이제 해석해야 되니까. 핵심 기술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고 핵심 기술 이렇게 표준 설계도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만 이거 해버릴까? 이거까지 해버리고 싶대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고 참 이게 이제 하나의 코드인데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 하나하나의 단위 목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가 쫙 이렇게 이 코드 여기다 코드인데 아까 했던 그 코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만 보면은 바로 나오죠. 목조 하단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리아 우드는 이게 KD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 KW가 낫겠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 나무가 편백나무냐 오동나무냐 무슨 참나무냐 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니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사이즈도 이런 사이즈 각형 목재로 사이즈 이렇게 다 있죠. 이런 사이즈를 다 환봉이냐 각형이냐 형상도 못닥이냐 곡률이 얼마냐 이건 기술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코드하겠다는 얘기예요. 조립 방법도 예를 들어서 나사하게라 볼트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코드화했고 표면 처리도 방부했냐 광택했냐 난연이냐 제조일자도 이렇게 해서 코드에 들어갑니다. 생산지도 이렇게 하면 어디 다 알 수 있어요. 탄수경도 이렇게 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표준 설계도 개발함. 이걸 읽어보세요. 이건 또 읽어보시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넘어가시고 이건 저번에 얘기했죠. 국가가 산림청이 어떻든 단위 목제품 코드나 표준규격 제정해서 그거를 제재소 같은 공장에서 단위 목재 생산해서 그거를 팔아야겠죠. 유통 플랫폼이랄지 물류기지에서 유통 플랫폼은 인터넷이 되겠죠. 그 표준 설계 도서도 제공하고 목제품의 탄소 측정 인증하고 인증에 지정을 하고 거기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제품에 대해서 주택 가구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또 DI나 제작 설치업이 만들어주고 또 나중에 이제 정보체계 구축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인증기관에서 합니다. 해제 폐기 시 또 재사용 재활할 것인가 회수 수거 작업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리 체계도입니다. 경제 측면 쭉 읽어보세요. 고용 창출
이것도 마찬가지. 읽어보세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쭉. 쭉. 울타리. 다 됐던 거, 이거. 읽어보시고. 이것도 읽어보시고. 다 했던 얘기예요. 이것도 다 했던 거 다시. 경제적인 그런 기술적 측면. 이게 기술적 측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이거 뭐 특별히. 기대 효과. 산불 예방이 이제 요새 저기 어쨌든 사실 목색 코드화가 현재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하면은 이렇게 뭐 산불 예방 활동에도 투자가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해야겠지 이거를. 그래서 민간 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고 산봉우리에다가 나누어 가지고 전에 경계구역을 지정해요. 위탁 운영을 하게끔 해서 구기름 같은 것도 경계구역 단위로 민간의 방제를 좀 위탁하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산봉우리에는 가압수조 방식의 질소가압에서 그 방수총도 있고 감시 카메라 감시해서 초기 감지해서 감시 및 살수형 드론도 이제 운영하고 드론도 경계구역마다 10대 한다면 옆에 있으니까 10개 경계구역만 100대가 돼요. 100대가 뜨면은요 20kg 20리터씩 10대면은 200리터고 200리터면 0.2톤인데 이거 가지고 뭐 무슨 뭐 소방 헬기가 부은 것보다 못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초기 진압을 하게끔 살수해서 비가 내리듯이 적재적소하면은 불을 못 끄더라도 화재의 확산을 지연해서 소방 헬기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진압이 수월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용도로 쓰겠다. 산림이 이제 날씨가 건조할 때 습도 조절용으로 미세 물분구 설비에서 안개천은 쫙 해서 건조주의보가 내리면은 기상대에서 내리면 그걸 하겠다는 얘기죠.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화대도 있고 사이 소방 어떤 이런 것들은 통합방지센터에서 구축해서 이제 해야겠죠. 나중에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 화재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 그 화재 안전 기준은 소방청이지만 산림청에서도 산림 한번 제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산림 고시로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조림 사업, 구기림 대부란 것은 대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맡기는 거죠 민간에. 휴양시설도 그러니까 산 속에다가 시설을 해야 돼. 해야만이 산림에서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산림 방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림 욕장이랄지 산림 치유의 숲, 산림 레포츠 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허용해 주되 대신 관리를 잘하고 사람이 산속에 많이 있을수록 화재를 빨리 감지해서 산불을 끌 수 있어요. 사람 힘으로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눈으로 감지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산불 예방도 하고 산불 진압하는 데도 쓰자 이런 얘기죠. 쭉 읽어보시고 아까 했던 거니까 목적이 이것도 뭐 읽어보시고 아까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다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죠? 이것도 한번 쭉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량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업할 것인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